안녕하세요. SEO 마케팅 전문가 닥터서의 정 PD입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고 있는 백링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백링크 작업을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링크는 이름에도 링크라는 말이 들어있죠. 링크라는 거는 연결을 해주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보면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거 보셨죠? 이게 백링크입니다. 어떤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이트에서 두 번째 사이트를 언급을 해준다면 이 두 번째 사이트에 백링크가 한 개 달린 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백링크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들에서 언급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백링크가 왜 중요하냐? 구글 검색 엔진이 상위 노출을 하는 조건들에서 백링크를 보기 때문입니다. 백링크도 웹사이트의 점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점수로 치환이 되냐? 왜 이거를 중요하게 보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백링크가 많은 것은 객관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으려고 지도 어플을 켜서 맛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맛집이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별점이 4점인 맛집을 2개 골랐다고 쳐봅시다. 한쪽은 별이 4점이지만 리뷰가 5개밖에 없어요. 한쪽은 똑같이 별이 4점이지만 리뷰가 100개가 넘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리뷰가 많은 쪽이겠죠. 리뷰가 5개밖에 없으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맛집을 좋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절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구글이 글을 판단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글을 쓰다가 이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블로그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 집은 정말 소문난 맛집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구글에서 이거를 평가 점수 중에 하나로 사용합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백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같은 맛집을 소개를 할 때 한쪽은 10명이 맛있다고 이야기한 맛집이 있고 한쪽은 백종원 선생님이 추천한 맛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백종원 선생님이 추천한 맛집에 더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한 명이지만 더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더 신뢰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추천하는 거는 객관성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우리 웹페이지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객관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백링크는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추천해주는 사람들 중에서도 홈페이지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 훨씬 값어치가 커요. 우리 홈페이지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추천하는 것은 점수에 별로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점수가 높은 홈페이지에서 추천하는 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점수가 낮거나 스팸 홈페이지로 규정이 된 곳에서 백링크를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홈페이지의 점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백링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게 됐죠?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 다른 것들을 다 하고 나면 결국 결판은 백링크에서 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나 추천을 받았는지 가지고 구글이 순위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링크를 작업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백링크를 작업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백링크는 결국 검색 엔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색 엔진이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링크를 다는 것은 백링크로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데나 백링크를 단다고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쓰면서 백링크를 달아도 이게 백링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글에서 평가하는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 링크를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발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블로그에 찾아가서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기는 행위들은 백링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링크를 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은 트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티스토리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만약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쓰셨다면 블로그를 쓰시고 블로그에 요약본 같은 거를 하나 만드셔서 트위터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트위터, 지금은 X죠. 트위터를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메인 어서리티 94점이 나왔어요. 도메인, 그러니까 트위터의 신뢰도가 94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에 94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곳에서 언급을 해준다면 우리 홈페이지의 점수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트위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포스팅을 하는데, 이 포스팅을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링크를 다시는 것보다 내용 안에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도움이 더 된다는 점인데요. 그냥 링크만 달면은 오히려 구글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썼는데 백링크를 달고자 한다면 그 티스토리 블로그 내용을 간추린 정도의 정보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티스토리로 향하는 링크를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백링크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트위터를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 트위터에서 유입이 되는 것도 노려볼 수 있겠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냐? 네이버에서 지식인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도 좋은 백링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있어요. 검색 결과에도 지식인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지식인에서 내가 포스팅한 글의 주제를 검색을 하시고 사람들이 올린 질문에 내 포스팅에 간추린 답변을 달아주세요. 답변을 달아주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라고 링크를 달아주시면 이게 백링크가 될 뿐 아니라 외부 유입도 만들어내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자, 구글에서 네이버를 쳐보면 네이버 93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3점에서 나를 언급을 해주면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지식인도 되게 좋은 백링크의 수단입니다. 이거 말고 또 무엇이 있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을 하시면서 포스팅을 하나 작성을 하시고 똑같이 포스팅을 작성을 하시면서 티스토리에 하나, 워드프레스에 하나, 구글 블로그에 하나 이렇게 작성을 따로따로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언급해주는 방식으로 백링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블로그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 작성한 이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형식을 다르게 하시든지 말투를 다르게 하시든지 다른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서 사진도 다른 걸 사용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 서로를 언급을 해주면 이 포스팅의 글 자체가 질이 좋은데 서로를 언급을 해주는 거니까 서로한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위 노출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스팅에서 언급을 할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티스토리로 한번 가보시면 티스토리 도메인 점수 한번 봐볼게요. 89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글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이 정보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언급을 한다고 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블로그에 링크를 다시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위터, 페이스북,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블로그를 사용하면은 어떤 점이 좋냐? 글자를 작성을 하시고 이 글자를 이렇게 전부 체크를 한 다음에 링크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링크에다가 주소를 붙여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걸 클릭하면 링크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링크 안에 포함된 글 있잖아요. 백링크를 다는 방법 총정리. 이 글도 구글이 백링크를 조사할 때 포함을 시킵니다. 중요하게 포함을 시키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더 좋은 백링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업체에 문의를 해서 백링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 백링크가 전부 다 좋은 백링크가 아니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 그냥 글을 무한대로 생성을 해내면서 링크만 다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구글은 어뷰징이라고 판단을 해요. 안 좋은 백링크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오히려 점수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백링크를 다실 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백링크들을 다셔야 되는데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업체를 사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홈페이지에서 내 홈페이지를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잘못하면은 점수가 오히려 낮아지는 백링크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백링크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조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구글에서 그 업체가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백링크로 구글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업체가 구글에서 상위 노출을 못하고 있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업체에 맡기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링크를 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식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블로그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언급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를 사용해서 백링크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구글 상위 노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서의 정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